스쿨존이라서 30km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또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월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횡단보도 그것도 스쿨존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충돌을 한 건 아니고 피하려다가 이렇게 가로등에 충돌하는 좀 사고를 내신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우신 상황일 텐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스쿨존에서 사고는 났고 그리고 30km 이상이 이제 초과돼서 운전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직접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고 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타박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민식이법이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알고 계시고 혹시나 상담자분도 그러한 사고에 해당할까봐 지금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제한 속도를 어겼고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분의 질문대로 민식이법에 이게 적용이 되는 사안일까요? 예,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이번에 신설해서 규정된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식이법 이 규정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우선 스쿨존 30km 그쵸. 이내의 그 존이어야 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어린이가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또 그 어린이가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되는 건 아니고 네. 운전자가 주의 의무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스쿨존에서 30km 이상으로 초과해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쵸. 그리고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될까요? 이 부분을 가장 좀 우려하시는 이유가 처벌을 좀 세게 받는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처벌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처벌 기준은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하고 다쳤을 때하고 나누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예. 사실 상담자분 같은 일반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형량이 좀 중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를 이제 아이가 당시에 건너고 있었고 그런데 차가 뭔가 이제 쌩 달려오는 것 같으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서 이제 피하다가 조금 다친 것 같아요. 타박상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 어머님께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운전자인 이 상담자분에게 나 당신에게 소송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예, 이번 경우에 상담자의 경우 민식이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그 다음에 30km 속도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됐죠. 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린이가 차하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사고 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비접촉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비접촉 사고도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직접 접촉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부주의로 운행함으로써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운전자에 대해서 치료비
이런 그렇죠. 민사 청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자동차 보험하고 이제 운전자 보험하고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드는데요. 민식이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더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차 보험은 치료비나 또 입원이나 이 관련된 추후 치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물론 수술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민식이법에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스쿨존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10주의 상해를 입었죠, 어린이가. 네. 이럴 경우에 민식법이 적용돼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또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죄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그러게요.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km 이내에 운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겁니다. 이 어쩔 수 없이 부딪혔나를 어떻게 입증하냐에 대해서 판례가 자동차가 어린이가 튀어나온 거, 운전자가 어린이 튀어나온 걸 봤고, 그 다음에 제동을 했죠. 그 사이가 0.6초에서 0.7초 사이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네. 어느 누가 운전해도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주의 운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스쿨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실제로 아이가 다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각의 해당이 되는 경우 또 안 돼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경우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할까요? 예, 일부 민식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례를 보면은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재판을 받을 때 네. 합의를 하냐, 합의를 하지 않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집행유예나 징역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자분께서 이 아이가 비록 이 내 차와 충돌해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이제 위반해서 지금 사고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어머님과 좀 잘 합의를 해보시고 그러한 합의가 만약에 도출이 된다면 형사소송에서도 또 굉장히 유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